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254개 지역구 중에서 200개가 넘는 지역구에 공천을 끝냈고요. 그런데 어제 현역 의원이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는 친윤 불패, 그 다음에 중진 불패, 거기다가 일부 현역 불패 이미지도 있었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컷오프 되거나 아니면 경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 정도만 아마 무방비 상태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으로부터 영남 기득권 지키기 공천, 고인물 공천,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죠. 그거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로 실제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정도 물갈이 수요가 유권자들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물갈이를 하더라도 당락에 대한 부담이 적은 지역, 그게 영남권이죠. 특히 부산, 울산, 경남보다는 대구, 경북에서 물갈이를 했을 때 현역 의원이 만약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아마 그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 해놓은 사람 외에는. 과거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가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그래서 당선된 뒤에 다시 당으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아니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를 못했다. 근데 어제 무더기로 7명이 사실상 현역 의원 컷오프가 됐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 강남병에 있는 유경준 의원 컷오프 되고요. 이 자리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지명이 됐고, 서울 서초의 박성중 의원이 지역구를 부천 을로 옮기고, 대신 그 자리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이 됐습니다. 대구 달서갑에는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라는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 서구 동구에는 안병길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전자 3명이 경선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이제 구로로 갔죠. 그리고 나서 빈자리인 서울 강남갑, 그 다음에 박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으로 옮겼죠. 그래서 빈자리가 된 강남을.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는 류성걸 의원의 대구 동군이갑, 그 다음에 양금희 의원의 대구 북갑, 이채익 의원의 울산 남구갑, 여기는 국민추천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5개입니다. 5개. 5개는 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는 이제 국민들이 인물을 추천해서요, 그걸 선정을 한다는 그런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추천제는 이제 오늘이 6일이니까 8일, 9일 이틀간 접수를 해서 비공개 면접을 하고 15일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비공개 면접하는 데에서 그럼 이게 순수한 국민추천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또한 결국 찍어주기 공천이 될 것이냐, 그거 아무도 모르죠. 다만 국민추천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중진불패, 친윤불패, 현역불패 이런 거를 일부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용도는 충분히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정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걸로 봅니다. 국민추천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국민추천제로 뽑은 사람들을 봤더니 결국 친윤이더라, 또 결국은 누구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국민추천제라는 게 허울 좋은 개살구였네, 빛 좋은 개살구였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텐데, 그건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섣불리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여러 비판적 요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 중에서 현역 불패 얘기가 상당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아플 텐데, 그러니까 물갈이를 제대로 못했다. 유권자들의 물갈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아픈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저는 국민추천제,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제 하루 현역 7명이 컷오프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30% 정도까지 됐다. 이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30% 되면 그것도 과거에 비하면, 과거는 40%가 넘었거든요. 특히 영남권의 경우는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집중적인 뭐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그럼 왜 그랬느냐? 그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뭐 현역 불패, 영남 기득권 지키기, 뭐 이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이게 맨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라면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부터 그런 거 있었죠. 1월에 쌍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 거부권에 대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표결을 국회가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최대한 늦출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 무더기 탈락자가 그때는 나올 걸로 예상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무더기 탈락자가 나올 경우 그 사람들이 이 쌍특검법에 찬성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국민의힘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 한 7, 8명만 만약에 민주당 쪽에 그 의견을 같이 하면 이 쌍특검법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이 되죠. 저는 3월 초중반에 표결이 되더라도, 해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월 10일 총선 전에 쌍특검법이 뭐 이 여당에서 우려하는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피의사실 공표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으로서는 실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이 2월 29일에 표결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무더기로 물갈이를 안 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물갈이하고 그 물갈이된 사람들이 그 쌍특검법에 찬성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준 겁니다. 이 게임에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대한 늦춘 거죠, 물갈이를. 그러다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니까 그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를, 그동안에 묵혀왔던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한 거다. 이런 요소도 틀림없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부담을 국민의힘이 덜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이 아이디어를 잘 냈다, 머리를 잘 썼다,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득실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제가 몇 차례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현역 불패, 중진 불패, 영남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 그 지점을 일부 희석했다.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쌍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제 완전히 털어버렸다. 요 두 가지가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최대한도 이런 현역 의원 물갈이를 뒤로 늦춤으로써 물갈이되는 그 현역 의원들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빼앗았다는 이런 득도 있겠죠. 왜냐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한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지역에 인지도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을에 박성정 의원이 구청장도 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공천하는데 나는 그럼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이 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서초 을의 민주당 공천자들이 대부분 그 정당을 떠나서 인물 경쟁력에서 그 국민의힘 계열의 공천자한테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까지. 그거 찍어줄래야 그 지역 유권자들의 그 정치 성향으로 보면 찍어줄래야 찍어주기 어려운 정도의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무조건 떨어지는 데니까. 그랬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정도면 아마 일부 뭐 저 정도면 뭐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이 누굴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찍어줄 수도 있지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겠다. 여기는 서초 갑과 을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똑같은 서초구인데 다른 지역입니다. 유권자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서초갑은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어주는 곳이지만 서초을은 그렇지는 않다. 과거 DR 김동용 전 의원이 통일민주당 YS의 민주당으로서 그 지역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성중 의원이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을 끝까지 설득했고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박성중 의원을 경기 부천을은 거기는 이제 서른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 다음에 박성중 의원, 서른 의원 뭐 이렇게 경쟁을 벌이게 되겠죠. 물론 그 지역은 뭐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 지역입니다만은 어쨌든 3파전이 되면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박성중 의원의 계산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담을 일단 좀 덜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이 어저께까지 공천을 보면 약간 그래도 뜯어보면 비주류 배제 분위기는 역력하다. 경기 하남갑 여기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곳인데 그 얼마 전까지 당협위원장이었던 이창근 씨가 아예 경선에서 배제됐습니다. 대신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했던 지금 비례대표죠. 이용우 의원은 경선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은 오세훈계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그동안의 지지율은 이창근 씨가 제일 높습니다.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전직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이었던 사람을 포함시켜서 경선을 한다. 이 역시 비주류 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의 서울 강남병 아까 말씀드렸죠. 유경준 전 통계청장. 이 사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밝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탈락했죠? 초선인데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찾아보면 결국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본다면 그 한동훈 표 공천 당내 유승민계는 철저히 배제했다. 뭐 유승민 전 의원 끝까지 기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당내 비주류는 철저히 배제하고 대신 뭐 외연을 넓히는 뭐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뭐 민주당 출신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또 상당히 지금 작업이 진행됐고 완성돼 간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논란의 지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